여러분, 부채의 화폐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정부는 채권을 발행을 하고 그 채권을 한국은행이 사주는 거예요. 한국은행이. 예.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고 한국은행이 사주는 것은 이게 부채를 쉽게 말하면 화폐화하는 거예요. 화폐로 바꾸는 거예요. 한국은행이 부채를 다 안고 있는 거고 돈을 찍어서 시중에다 내보냈으니까 화폐가 시중으로 나온 거예요. 부채를 화폐화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부채를 화폐화하면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베네수엘라 됩니다. 베네수엘라. 예, 베네수엘라 됩니다. 정부가 돈 찍어서 마구마구 뿌리는 거니까 베네수엘라가 될 수밖에 없죠. 예, 요즘 말입니다. 요즘 이분 말입니다. 건국대학교 최백은 교수 이분 말입니다. 완전히 핫합니다. 예, 최근에 이재명 경기지사의 열린 캠프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의 대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실 기본소득의 어떤 정책을 만든 사람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죠. 이분이 뭐 부동산을 얼마나 갖고 있다고요? 엄청나게 갖고 있다잖아요. 예, 부동산을 워낙 많이 갖고 있어서 이거를 또 편법으로 정여까지 했다네요. 내로남불의 극치죠. 내로남불의 극치. 그러면서 캠프의 정책본부장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그 후속 인사로 이 최백은 건국대 교수가 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어떤 경제 철학을 보면 무섭습니다. 솔직히 무서워요. 예.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실제 2020년 6월에 예, 더불어민주당 모임입니다.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 여기서 주최를 해서 국회에서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했는데 그 간담회에서 이 최백은 교수는 하느니 돈을 마구 찍어서 물가가 100배 상승했다고 하면 돈 100억 가진 사람은 돈의 실질 가치가 1억 원으로 줄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피해가 없다. 이 경제학자가 맞나요? 야, 진짜 제가 어이가 없네요. 어이가 없어요. 예. 그러면서 하나는 물가 안정에 신경 쓰지 말고 돈 없는 사람이 돈을 확보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 없는 사람이 돈을 확보하게 해야 한다. 여러분, 100억 가진 사람의 돈의 실질 가치가 1억이 됐어요. 그러면 나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나라는 그야말로 베네수엘라 됐겠죠. 베네수엘라 됐을 거예요. 완전히 경제는 폭망한 겁니다. 완전히 폭망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한국은행에서도 걱정을 해요. 걱정을. 예. 진짜 부채 화폐화가 실현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이거든. 심지어 말입니다. 작년 9월 5일에는 페이스북에다가 어떻게 올렸나 하면 국민 1인당 100만 원 주자 이거. 국민 1인당 100만 원. 아, 이거 들어가는 돈이 한 54조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지금 한 5,300만 가까이 되니까 54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자고 했나 하면 국채 발행하자는 거야. 0% 금리로 30년에서 50년 만기에 원화 표시 국채를 발행해서 한국은행이 바로 인수하면 된다 이거야. 한국은행이 바로 인수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채 화폐화입니다. 부채 화폐화. 어디 그뿐입니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어떻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자영업자 채권 발행해서 한국은행이 바로 인수해라.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지금 부채 화폐화하라는 것은 심각한 양상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한국은행이 돈 찍어서 채권을 사자. 이런 주장이에요. 이런 주장. 야.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분이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런 생각도 저는 들어요. 이런 생각도. 어떻게 생각하면 한국은행이 돈 찍어 채권을 사자는 이야기인데 많은 경제학자들이 현실성 없는 이야기다. 소수 이야기다. 웃기는 소리다. 이렇게 다 비웃고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거 말도 안 되는 주장 아니냐. 이렇게 가면 베네수엘라로 바로 가자는 이야기인데 바로 가야 되느냐.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분이 이재명 열린 캠프에 들어갔다니까요. 그러면서 거기서 담당하고 있는 일도 결국은 경제 관련 책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경제 관련 책사를. 캠프 정책본부장직에서 사퇴하고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그 자리를 들어가게 되는 건데 글쎄요.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느끼는 게 그래요. 단순하게 말입니다. 이분의 주장이 단순하게 소수 의견이고 무시해야 되는 거고 눈에 띄는 논문도 없으니까 이 사람은 폴리페소다. 폴리페소. 폴리페소니까 별로 신경 쓰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만약에 말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현실성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베네수엘라로 굉장히 빨리 직행한다는 뜻입니다. 저는요 이런 걸 보면 모르겠어요. 급진적이고 또 말이 극단으로 자꾸 치닫는 사람들이 인기를 끌고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저는 무섭습니다. 경제는요 절대 말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경제는요 절대로 정치가 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는 100% 숫자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경제가 정치에 덮여버렸어요. 경제가 정치에 덮여버렸다니까요. 경제가 독립적으로 이렇게 우뚝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게 정치에 덮여버려서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경제적 사안이 결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도 부채 화폐와 한국은행이 돈 찍어서 지금 퍼주자 하는 이야기도 절대 현실성 없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충격은 커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저는 굉장히 어둡습니다. 미래 세대들 우리 자손들은 과연 어떻게 살까? 그들에게 부채의 짐은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요. 어떨 때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난다니까요.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